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그 삼청동에 위치한 한 갤러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만나뵐 분들은 바로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들입니다. 최근 취업난은 거의 이게 뭐 전쟁 수준이죠. 그리고 당사자들한테는 뭐 거의 절박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그런 젊은 친구들을 한데 모아서 그 취업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또 아직 그 취업을 하지 못한 그들 친구한테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나아가 뭐 사회나 정부한테 유감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한번 다 모아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죠. 질 좋은 일자리는 없어지고 청년 인턴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실현을 해야 그냥 해라.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입사원의 연봉을 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치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면접을 들어갔을 때 내가 어딘가 갈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100승 중에 1승만 하면은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분위기 너무 좋은 갤러리에서 이렇게 젊은 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먼저 그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여러분께 너무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하여튼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한 거는 이제 그 아직 취업 대기생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좀 도움도 좀 주고, 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뭐 짜증나는 일도 사실 많았을 테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담았던 얘기들 좀 다 풀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도 좀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얘기들 좀 기탄 없이 다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 탁 놓으시고 그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먼저 자기소개부터 우리 조금 할까요? 먼저 우리 신현석 씨 맞죠? 예. 우리은행 계시네요. 예. 그러시구나. 간단하게 자기 회사 또 일하는 부서, 그다음에 취업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한 번씩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지금은 수원지점에서 개인 상담, 그 개인 여신 쪽 파트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현석 씨는 이렇게 스타일을 봐가지고는 그 보수적인 은행 스타일 같지 않고 파격적이서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일할 때는 금융 전문가로서 어떤 그 슈트나 그런 건 확실하게 하고, 네. 그리고 주말이나 이럴 때는 또 저만의 또 색깔이 있으니까 예, 또 카멜레온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김지아 씨. 예. 그 매력 있는 여기자가 될 수 있는 소질이 다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서울경제신문 22기 견습 기자고요. 그러시군요. 예. 준비는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고, 작년 2월에 졸업을 했었고, 잠깐 다른 일을 하다가, 예, 기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다른 일을 6개월 하셨어요? 예.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이번에 2월부로 입사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세 번째, 최윤규 씨, 산학장학생이라고 그러시대요? 예. 그건 어떤 거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의 산학장학생으로 됐는데, 그건 이제 학부 3학년이나 아니면 이제 대학원 1학년 차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미리 이제 기업에서 취직을 시키고 이제 그 기간 내에 이제 장학금을 제공을 하면서 취지는 우수한 인재를 뭐 미리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편안하게 취직하신 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그렇지만 않고 이제 그러죠.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똑같이 면접도 보고 직무 검사도 보고 똑같은 과정이긴 합니다. 우리 송미정 씨는 그 개성이 제일 강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더군다나 건설사죠? 네, 건설사인데 저는 SK건설에서 상품 개발팀에서. 그러시구나. 네. 우리가 흔히 건설하면 이렇게 현장 나가서 그런 건 안 하시군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 부분이 있는데 공장을 짓는 일을 네. 하고, 네. 첫 번째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토목 부분이 있고 건축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 부분은 사람들이 아파트만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딩도 짓고 리조트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 있어도 상품개발팀에 있어도 광고홍보학과입니다. 건설에서 한 5년 계신 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실 취업 준비가 정말 뭐라 그럴까?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건 아까도 우리가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자, 우리 전략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남들과 달리 내가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전략을 썼다. 그 노하우를 하나씩 우리 공개하도록 하죠.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일명 스펙이라 그러잖아요. 취업 스펙을 쌓고. 취업 스펙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이제 토익이나 자격증이나 특히 저는 이제 금융 쪽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금융 관련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3종 세트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격증도 하나도 3종 없고요. 세트요? 3종 세트. 3종 세트. 예, 예. 증권거래사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금융 자격증이 하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스펙이 학점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예, 토익 점수도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의 토익 점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 색깔을 되게 잘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색깔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경험을 되게 많이 대학생 할 때 다른 친구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토익 준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러셨구나. 예, 다큐멘터리 같은 데 관심 있어서 다큐 작업 같은 거 하고 훌륭하시네. 예, 특히 아프리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좀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셨군요. 다른 프로젝트로 갔다 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저는 아프리카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었다. 내가 어떤 금융 분야나 이런 거나 지금은 약할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배워가면서 잘할 수가 있다. 그런 거에서 점수를 많이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믿어주신 점에 있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신현석 씨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전에 조금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언론사에 합격을 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변심을 해가지고 은행 쪽으로 가졌다는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언론사를 어려운 언론고시 패스를 하고서는 은행으로 갔을까요? 원래 꿈은 PD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럼 꿈이 달라졌네,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좀 현실주의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운이 좋게 언론사도 합격을 했고 또 은행 쪽도 금융 쪽도 합격을 했었는데 이제 PD라는 꿈이 네. 저한테 있어서는 큰 꿈이었었지만 우선은 저는 안정적인 부분이랑 연봉이라는 게 무시 못할 정도의 큰 파일을 차지를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금융 쪽에서 현실적인 걸 많이 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고요. 혹시 앞으로도 PD 그러면로도 꿈을 나중에 펼칠 그런 생각? 작품 같은 게 기회가 된다면 주말이나 시간 내서 네. 평생 죽을 때까지 한 작품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은퇴를 해서라도. 우리 은행 인사과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를 포기하시고 간 신혁 씨에 이어서 기자이신 지아 씨 한번 전략 한번 말씀 나눠보고.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언론사 쪽 준비하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펙뿐만 아니라 이제 늘 스터디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3개의 스터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2개는 원래 하고 있던 스터디고 하나는 그러니까 서울경제신문만을 위해서 따로 한 달 전에 조직한 스터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터디도 중요하고 학점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분출할 배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드럼을 잠깐 배웠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고 있으면은 좀 마음이 가라앉고 이 상황을 좀 잊을 것 같고 내가 어딘가 갈 곳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치고 나면 오히려 좀 정신이 좀 맑아지고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시험을 보기 위한 전략보다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전략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것이 일의 효율성, 준비의 효율성을 낳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드럼을 치셨군요. 예, 지금은 치고 있지 않지만 잠깐이지만 그리고 그게 또 좋은 게 나중에 이제 저희 회사 들어왔는데 취미가 뭐냐 이런 말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할 말 없으니까 저 드럼 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 튀어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만의 배출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최영규 씨는 혹시 그런 배출구를 술 먹는 걸로 보내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시겠죠?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전략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원서를 쓰고 이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에 그러한 지연, 학연, 혈연을 좀 이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당락을 결정 지을 때 사용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이제 정보력이나 그 회사에 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되고 그 회사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그 기업에서의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무자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면접이나 이런 회사를 대한다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저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미정 씨. 인상인 것 같아요. 인상인 것 같고. 인상. 네, 인상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인상이 왜 중요하냐면, 쟤는 뽑히겠다 생각을 하면, 제가 뽑히고, 쟤는 좀 약간 예를 들자면 기자시잖아요. 쟤 기자같이 생겼네. 그렇게 복장을 잘 갖춰서 입고 면접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구나. 대학 생활을 만약에 다시 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한번 취업 준비를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었겠다 하는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간단하게 지금 우리 시간이 좀 갔으니까는 미정 씨가 대학생활을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다시. 대학생활. 근데 질문이 취업을 위한 그렇죠. 대학생활이었잖아요. 취업을 보다 더 고생 안 하고 내가 지금 취업해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했으면 훨씬 더 취업을 잘했을 텐데라든가 뭐 이런 그런 질문입니다. 복수 전공으로 상경계도 복수 하는 전공. 거죠. 근데 그거는 좀 그거를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불쌍한 게 대학생들이 1학년들부터 저 1학년 때 안 그랬는데 1학년 때부터 토익을 공부하고 1학년 때부터 뭐 자격증을 따고 1학년 때부터 인턴을 하고 이게 수업 시간에 애들이 안 들어오고 대신 뭐 인턴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학생활 해야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데 사실 제가 그런 질문을 해놓고도 네. 사실은 대학생활은 취업을 위해서 대학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했지만 미정 씨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학생활은 정말 젊은이다운 낭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런 사회생활은 기초로서의 의미를 사실 많이 부여하는데 이게 잘못된 풍토죠 사실은. 질문을 제가 해놓고도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후배들한테 보다 더 대학생다운 대학생활을 하라 뭐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솔직히 요즘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 기본적인 건 안 할 수. 그러면 내가 말을 없죠. 다시 뒤집어야겠네. 근데 기본적인 것은 네. 하되 좀 기업들이 관점을 눈을 돌려서 그런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구나, 네. 저런 사람도 필요하구나, 그런 관점도 필요하고 좀 여유를 갖고 여행도 다니고 인문학 공부도 해보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의 의견을 좀 강하게 그렇게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잡 쉐어링 관련해서 신현석 씨, 내 임금이 조금 깎여서 한두 사람을 더 쓸 수 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가능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그게 꼭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책임 전가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파일을 쪼개서 많이 좀. 근데 이제 그게 초기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 임금만 동결 내지는 깎는다. 위에는 또 조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하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잡쉐어링 얘기 나왔을 때부터 불만이 많았고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원래 잡쉐어링의 취지는 노동 시간을 줄여서 그 줄인 시간만큼 여러 사람이 일하는 건데 지금 정부 측에서 임금을 삭감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대학생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지금 이제 들어가려는데 나는 월급 깎여서 들어가는데 말도 못하고 일자리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위직 임원들이 상여금을 반납하고 이런 것들 상여금이잖아요. 얼마 받으시는지 훨씬 많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상여금 반납하는 거랑 지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내 임금 깎았는데 말도 못하고 들어가는 거랑 그 피해 의식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임을 깎아서 한다는 것은 애들의 그 뭐 딸랑이 같은 거 뺏어가지고 뭐 그냥 재산을 불리겠다 뭐 이런 식의 발상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역시 그 기자다우신 또 색다른 시각이시고, 자 우리가 그 잡 쉐어링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그 일자리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젊은이답게 한번 그 날카롭게 그 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한 의견을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아 씨. 예, 저는 구체적으로 공기업 부분에만 좀 지적을 하자면 공기업 인력을 이제 줄이자는 방안을 계속 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신규 채용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리자고 해놓고 정작 공기업은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기업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 스탠스를 정확하게 갖고 가지 않고 이제 공기업은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라고 해서 질 좋은 일자리는 없어지고 인턴 뭐 단기적인 일자리만 이제 양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실현을 해야 그게 좀 사람들한테도 공감을 얻는데 뭐 쟤네들은 인력 채용 안 하는데 왜 사기업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좋은 일자리는 없애놓고 인턴만 뭐 양산하면 다야?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서 이를테면 기성세대들이 그저 그 우리가 거의 공식화된 어떤 루트를 따라서 왔죠. 그죠? 그런데 사실 개인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공식적인 루트만을 계속 쫓아와서 그냥 거기에 소외되면은 사회나 조직에서 소외되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런 면이 우리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는 건데 그 공식화된 루트에서 좀 벗어나서 개인의 그런 어떤 그 창조력 같은 걸 갖고 그야말로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나는 이런 그 대세에 쓸리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멋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도 그것도 또 다른 방법이겠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뭐 특별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꿈과 현실이란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제가 취업을 만약에 못했다면 그리고 제가 정말 어떤 다른 대안책이 없었다면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했고 또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현실적인 거 생각 안 하고 카메라 하나 들고 여행 다니면서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글 쓰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 이거 너무 신선합니다. 또 다른 분. 네, 저는 지아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제로 제가 어차피 글을 쓰고 싶으면 네. 등단을 해볼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신춘문예를 위해 연말에 있을 신춘문예를 위해서 글을 처박혀서 글을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그 획일화된 생각도 발상의 전환 같은 게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취업을 못해서 참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 파이팅 한번 짧게 한마디씩 한번 해주죠. 신현석 씨. 네. 지금 많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보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획일화된 것보다는 확실히 자기만의 색깔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색깔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과 또 다른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랑 어떤 그런 장점을 빨리 캐치를 하시고 자기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지아 씨. 예, 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모두가 요즘에 글로벌 리더가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글로벌 리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잘하면 돼요. 모두가 대학을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아니고요. 지금 뭐 포커스가 너무 대학 대졸자에 맞춰 있지만 그럴 필요 없이 하고 싶은 일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윤규 씨. 네. 뭐 취업난 때문에 힘드신데 뭐 원서 쓰거나 이럴 때 힘들 때마다 뭐 이제 앞으로 내가 갈 직장을 생각하면서 뭐 긍정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좋게 생각하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뭐 100승 중에 1승만 하면은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미정 씨. 네.
지금 취업 사태가 과거의 IMF 사태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IMF 때는 그렇게 더 뽑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대기업이 이렇게 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없고, 예를 들자면 저희 그때 건설업에서는 뽑는 회사가 30대 건설회사 중에서 2개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힘든데 그 IMF 시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경기 활성화 되니까 나중에 그 IMF 시절 때 과장급이었는데 지금 과장급이었는데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막 뽑아오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원해요. 이 회사를 원하는데, 예, 다른 이렇게 회사에 가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돌고 도니까 그냥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고서 이제 직장인으로서 첫 출발하는 여러분들 아무튼 앞으로 자기 꿈들을 실현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무튼 좋은 그 직장 생활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많은 얘기를 나눈 이 순간에도 지금 어디선가는 취업 준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아무쪼록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또 정부 정책을 만드시는 분도 이러한 젊은이들을 좀 잘 배려해 주셔서 좋은 정책과 또 사회도 또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Said I found another way. No games, not like before. Not up here on this cloud. No time for yesterday. Let me explain it. New woman, loving me in every way that she can. All she wanna be is part of my plan. Safe to say that I'm in a better way, a better way. Hey, you got a new woman, loves to walk around just so